근데 그러면 뭐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님 이런 분들은 그럼 쳐내진 건가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어제 페이스북에 글 올려가지고 이제 이선 후퇴하겠다. 자기 임명직 맞지 않고 지역구 활동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는 하나 딱 봐야 되는 포인트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예. 모두에게 조금씩의 기회를 열어놓고 네. 조금씩 역할을 나누어서 맡기지 한 사람에게 몰빵하는 일은 없어요. 뭐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권력을 분산해서 다룰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보내긴 하는 건데 죽이진 않죠. 예, 적절한 수준에서 죽이진 않는다. 니들 반성하고 이선으로 일단 있고 지금 일단 행동대장의 시간이니까 물러나 있어라고 말하는 상황으로 봐요. 그리고 임명직 안 간다는 게 무슨 선언이에요. 뭐 그분이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장제원 의원께서 그 사학재단 뭐 이런 관계도 네. 있으시고 네. 아드님도 또 네. 유명하시고 이래서 어차피 장관직은 청문회로 힘들다는 가기는 좀 얘기가 있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 시켜줄 생각이 없는 거 확인했고 그러니까 뭐 하나만한 선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군요. 이 장제원 의원님 그 이선 후퇴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만 한 소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본인이 계속 그렇게 뭐 행동을 해왔고 네. 마쿠에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수영 의원 주도로 해서 네, 연판장. 연판장 32명인가 34명인가 네. 그거 돌았을 때 네. 아시잖아요 반장님 더 네. 장제원 의원 방 앞에서 의원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기자들 계속 거기 있었고 네. 박수영도 들락날락하고 장제원 의원이 다 되게 배우 조종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사실 누구나 다 알고 네. 있죠. 그런데 뭘 자기가 무슨 뭐 그런 일을 안 했다고 그래.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일각에서 비판하고 싶은데 이미 네. 뭐 아웃된 것 같아가지고 아웃됐다. 그러나 완전히 아웃되진 않았다? 완전히 아웃된 건가요? 저는 아웃됐다고 봐요. 왜냐면은 네. 대통령께서는 자 준석이 나 싫어, 내가 준석이 싫어하니까 네. 좀 깔끔하고 말끔하게 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더 이상 논란 없이 준석이 목을 좀 쳐라 네. 했는데 지금 이러한 사달이 벌어졌잖아요. 어? 그러게요. 인용돼 버리는 사달이 벌어졌네. 아니 고기를 다 갖다 줘서 좀 예쁘게 썰으라고 했더니 톱으로 갖다가 막 썰어가지고 고기가 너덜너덜해진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은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옛날에 내가 근데 여당 패널인데 이렇게 하나? 갑자기 괜찮아요. 생각나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네. 아 옛날에 내가 끼워주세요. 옛날에 충분히 하시고요. 내가 옛날에 검사들 능력 있는 애들하고 내가 일했을 때는 애들 말끔하게 정리했는데 역시 정치권 있는 애들은 못 믿겠어. 실력이 없네. 뭐 이렇게. 무능력해라고 낙인 찍은 것 같아. 아. 권성동, 장제원 무능력해. 네. 그래서 얘네들이랑 정치 안 할래. 라고 해서 네. 대통령실에 있는 그 라인들도 다 빼고 있는 것 같고 장제원은 눈치 빠르잖아요. 네. 딱 열흘 전부터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런 얘기라도 좀 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어떤 면피가 된다? 아니면 명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알죠, 사람들.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 박경선 님이 경화 기자님 웃는 얼굴이 예뻐요. 막 그렇게. 감사합니다, 박경선님. 그리고 더 많이 웃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퇴 안 하고 있는데 사퇴를 하라는 하겠죠. 요구가 엄청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퇴를 끝내고 비대위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사퇴를 하는 수순인 거겠죠?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왜 웃어요? 아니 사퇴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댓글에 네. 김성애 소장님 오늘 얼굴이 예쁘다고 댓글은 없어요. 무섭다는 댓글이 있지. 그래서 웃어요. 네. 어? 하도 인상이 더러워서. 예. 무섭다고 있어요. 무섭다고. 야, 웃으면 더 누가 무서워요. 다른 데서 이제 한 달 동안 웃으면 웃는 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비대위 출범시키고 내 거취는 내가 결정할게. 그렇게 했죠. 나는 이 정권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장관 갈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신경질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거취는 본인이 결정한다는 거는 나 그냥 그만둘 거니까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네. 나 더 이상 건들면 내가 이름 적어놨다 너희들도 가만 안 놔도 거의 이수진 같아요. 되게 화가 많이 나신 것 네, 같은데 화 지금. 되게 많이 그쵸? 나신 것 같아요. 너무 짜증 거 화가 많이 나 있어가지고 권성동의 기억자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시구나.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하시는 수순이라고 보세요? 제가 웃은 대목은 뭐냐면 네. 비대위를 언제 만들어요? 추석 전에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네. 14일에 비대위가 또 아니라고 판정이 나올 텐데. 아니, 일단 그러니까 그게 만드니까. 문제입니다. 예? 네. 일단 8일날 만드니까 그때 만들어 놓고 이제 딱.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8일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14일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하고 14일 비대위가 또 무너지면 다시 권한대행을 하셔야죠. 아, 그럼 진짜 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어떻게 될 거로 보냐면 마켓 단위의 전 제품은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어떻게 될 거로 보냐면 해당 지방 이제 서울 지방 법원장이 네. 법원장이 판사 교체를 시도할 거예요. 법원장은 판사를 교체할 수 있거든요. 네. 예. 라고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하더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데 저는 이번에도 비대위가 무너지고 나면 네. 법원장을 통해서 판사 교체를 시도하지 않을까. 근데 그럼 아니 그러더라도 되게 쉬운 답이 어쨌든 있는데 예, 참. 국민 무너지겠죠. 비대위 또 해산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그렇다고 또 비대위를 세 번째 비대위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될 테고 그 이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죠. 네. 그게. 그렇게 해야 순리인데 대통령실의 생각은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비대위를 원하지 최고위원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무고로 어쨌든 기소를 하겠다. 네. 그 기소를 갖고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서는 더 센 제명이라든지 아니면 탈당 공고를 하겠다. 국민의힘 플랫폼에서 더 이상 정치 못하도록 지우개로 완전히 깨끗이 지워버리겠다. 아니 근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저 윤리위는 진짜 오늘 윤리위가 입장문을 냈던데 그 입장문을 보고 약간 좀 놀랬던 게 유상범이 그 쓴 거지 뭘 그거.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이죠. 근데 어째 이준석 대표 징계 개시하겠다. 이거 우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의총장에서 한 발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해당 행위를 한 발언에 대해서는 뭐 경고한다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비대위 체제 반대하는 사람들 말 조심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윤리위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네. 윤리위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독립운동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독립운동 한다고 치고 네. 윤리위가 거기에 공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명했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는 거칠게 나오겠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너를 징계할 수 없게 돼. 우리는 함께 싸우고 있는 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 너 얘기를 너무 꼬았는데 쉽게 하면 네. 의총에서 윤리 징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때부터가 모든 것이 다 틀어졌습니다. 네. 그나마 하나 딱 남아있는 가능성은 윤리위라는 독립적인 조직이 이준석이라는 당대표의 언행과 최근의 언행 뭐 여러 가지들을 엮어서 징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었어요. 네. 그리고 법원은 이 윤리의 독립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의총이 모여서 징계 결의를 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징계 개시하려고 그랬어요. 판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정문을 읽어야 돼요. 남이 읽은 거를 뉴스랑 특히 유튜브에서 보면 안 돼요. 유튜브에는 믿을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한겨레 TV를 제외하고는. 김성의 옳은 소리도 괜찮고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유튜브를 너무 보니까 결정문을 안 읽어서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비대위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결정문 내용을 모르니까 네. 그리고 그런 상태인데 의원총회가 뭐예요? 당원보다 한참 낫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윤리한테 징계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윤리위는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최소한 가만히 있고 적극적으로는 당 의원총회에 대고 얘기를 해야죠. 네. 윤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구니까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네. 라고 말을 했으면 네. 그러니까 속으로 이준석을 죽이기로 결의를 해놓고 네. 밖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의총에도 일침을 놓고 그런데 누군가 성명 불상 아니면 누가 당원 하나가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는 거지.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발언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징계합시다. 라고 해서 징계를 해서 제명을 해버렸으면 네. 그럼 무슨 뭐 이러고 저러고 비대고 다 이 과정 필요 없이 당대표가 없어졌으니까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 독립적인 기구인 윤리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만들어졌으니까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했으면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의총의 결의를 받들어서 이준석에게 몽둥이질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가장 몽둥이를 잘 회두려나 보겠다. 윤리도 초재선의 윤리까지 저도요. 라고 같이 다 지금 왜냐하면 거기 초재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같이 몽둥이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법원은 당원이 뽑은 당대표 몽둥이질 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몽둥이질은 다 같이 걸려들 거예요. 그러게요. 윤리위가 왜 그랬을까요? 유상범 윤리위 부위원장이 그 윤리위의 모든 결정에 대한 것을 주도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원 당규를 잘 안 읽어와가지고 네. 윤리위를 하다 보면 사무처 당직자들한테 많이 좀 태클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당원 아닙니다. 당규상 이거 안 됩니다. 당원 당규상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유상범 의원은 좀 당원 당규를 보고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유상범 의원이 왜 저러는지 되지 않나? 태클을 거는 당직자를 네. 이정님. 그럴 수가 있겠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누구? 유상범 의원. 아, 왜 그럴까, 재선이시죠, 유상범 유상범 의원. 초선 아니에요 아, 이번에? 초선이에요? 검사 출신이고요. 나는 되게 정의롭다고 봤는데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스러워요. 좀 이건 짧은 기간의 내용이고요. 비대위가 이렇게 구성되든 저렇게 구성되든 법원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2023년 10월에 누가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인가로 공천의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에 내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네. 선거는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23년 11월에는 2022년 8월에 벌어졌던 난장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 나는 진실로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이었습니다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들을 초재선들을 밟고 있는 거죠. 밑밥을 근데 깔아놓고 있는 좀 거군요. 역사를 살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MB 때 그렇게 호가호위했던 초재선들 지금 어디가 있냐고요. 박근혜 때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어디가 있냐고요. 네. 어디가 있어요? 감옥 가 있거나 뭐 집에 가 있거나 그러죠. 그러게 말이에요. 저 최경환 의원 천하의 실세였잖아요. 네. 근데 결국엔 감옥 갔다가 뭐 얼마 전에 나오시지 않았나? 아, 나왔나요? 하여튼 그렇게 비참해요. 이렇게 민심을 봐야지 대통령의 심기만 보살피고 거기에 자꾸 아부하려고 하는 모습은요. 국민들 다 보고 계세요. 본인만 공천받으면 뭐 할 거냐고요. 당이 무너지고 있고 진영이 무너지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으면 네. 본인 공천받아도 당선 안 돼요. 지금 의원들 너무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집단 그러게요.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좀 무섭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저도 출입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난 놀라운 게 어제 그러니까. 김정재, 이철규, 정정식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들 진짜 뭐 정말 험한 말이 나올 뻔했네. 죄송합니다. 정말 큰일 났다. 저런 네. 사람들이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나온 당의 개혁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될 재선 그룹에서 그러게요. 저런 얘기 나온 것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당이라는 존재 가치에 대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수의 가치가 법치 아닙니까? 근데 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불복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 안 되죠. 네, 여기 말도 안 그게 되는 일이 의문이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네. 법으로 사람 치는 게 법치지 그들한테. 예. 오, 장명, 괜찮은데? 센스. 오, 썸네일 나온 것 같아요. 법으로 사람 치는 게 법치.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